미얀마의 이슬람교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 300명이 7개월 동안 바다를 떠돈 끝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 해변에 상륙한 뒤 구조됐습니다. 미얀마가 62년 동안의 영국 지배를 벗어나 버마 연방으로 독립하는 순간이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탄압해왔다. 수십 년 동안 박해와 학살을 당하다 보니 배를 타고 미얀마를 탈출하는 로힝야족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선뜻 난민을 받아주는 국가가 없다 보니 바다 위에서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난민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얀마와 로힝야족의 뿌리 깊은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11월 미얀마에서 총선이 치러졌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집권주민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한 의석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에게는 투표권이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여전히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수민족의 아픔, 로힝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미얀마의 로힝야족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 대사이자 배우인 정우성 씨도 이 로힝야족 난민에 관심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입의 우려로 인해서 입항을 금지당한 로힝야족 수백 명이 탄 배가 남아시아 해상에서 지금 떠돌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접했고요. 이 로힝야족은 어떤 민족인가요? 로힝야족의 어원은 정확하진 않다고 하는데 보통은 로항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해요. 이 지역에 19세기 말에 영국이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이 버마니까 버마하고 전쟁을 해서 이걸 지배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잖아요. 네. 아프리카의 3분의 2 가까운 땅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갈등이나 종족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들어서 좀 핍박받던 사람, 소수민족, 이슬람 사람들이 이 로힝야족이 사는 동네가 아라칸이라는 지역인데 이런 애들을 이제 권력을 줘서 다수 1위 종족을 지배하는 이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종족 간의 갈등이 커지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이런 경우에 종교가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좀 뜬금없어요. 갑자기 그곳의 그 부족의 느낌이 종교도 그렇고요. 계속 거기서 살아왔던 걸까요? 미얀마 정부는 이들이 이 영국 제국주의 시절 정도쯤에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불법 외국인이다. 라는 논리를 계속 피고 있고요. 난민 같은 존재네요. 아니죠. 영국이 끌어들여서 원주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친영 종족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죠. 제국주의의 잔재다. 그러면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던 과중에 또 하필이면 일본 제국주의가 또 뻗어왔단 말이죠. 근데 일본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또 얘들을 막으려니까 지금 미얀마, 그때는 버마죠. 네. 버마군하고 같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저지에 사는 버마인들은 다 집으로 가더래요. 내가 굳이 영국을 위해서 왜 싸우지? 니들은 우리 탄압했잖아. 그럼 영국과 일본 싸움인데 우리가 왜 도와줘? 엄청나게 타령했대요. 근데 당시에 그 친영 성향의 이슬람 주민을 로힝야라고 그러고 버마 민족주의 성향의 그 라카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라카인들은 또 버마를 독립시키자 그래서 일본군한테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2년 3월에 이제 영국군이 일본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로힝야족을 투입을 합니다. 이 로힝야족은 일본 편이면 일본이겠지 하고서 전투를 벌였을 거예요. 그 전부터 안 좋은 역사가 있었던 이 두
종교가 틀리고 민족이 다른 집단이 이제 총까지 쥐어졌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뻔하네요. 뻔하죠. 네. 영국 애들이 로힝야족을 해서 제대로 좀 싸워라, 일본하고 싸우라 그랬더니 우리는 저쪽에 가서 라카인을 잡겠다고 해서 큰 학살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힝야족이 영국 편을 들어서 그냥 싸운 것 자체가 불교도 니네들이 너무 싫어 이것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조사를 해보면 당시 영국이 만약에 로힝야족 니네가 우리랑 같이 해서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워준다면 네. 나중에 아라칸 이 지역을 이슬람 자치구로 만들어줄게 라는 또 이 달콤한 사탕을 던진 거죠. 이전의 갈등을 우리가 해결해 줄게네. 예. 그런 점에서는 정말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쁜 거야.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로힝야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나 우리 이슬람 국가 탄생하는 거야? 라고 해서 버마 민족을 학살하는 사건이 이때 벌어진 거죠. 1942년에 아라칸 학살 사건이라는 건데 네. 영국한테 무장 지원을 받은 이 로힝야족이 버마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인에게 협력하던 라카인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한 2만 명의 라카인을 학살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또 라카인들은 이 보복으로 로힝야를 포함한 이슬람 교도들을 또 공격해서 한 5천 명 정도를 학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의 힘을 지원받은 로힝야 이슬람, 그리고 일본의 힘을 지원받길 원하는 라카인 불교, 요 싸움인데 결국은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난데 로힝야는 영국 따라서 나가든지 뭐 어떻게 새롭게 어떻게 뭐 해야 되나요? 그때 영국도 좀 미안했는지 이게 여기서 좀 우리가 문제가 있다 생각했나 네. 봐요. 그때 버마 독립의 영웅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웅산인데 네. 이제 불러다 놓고 이게 버마를 독립시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보장해라. 네. 그래서 아웅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걸 노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과거의 원한을 잊고 하자. 근데 또 아웅산이 암살당하잖아. 그렇죠. 로힝야족은 오히려 소수민족 중에서 센 편이어서 권력이 제법 있었는데 1962년에 이제 버마의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오히려 소수민족들을 이제 누르자고 하면서 로힝야족의 시민권조차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후에 군부가 장악을 하면서 오히려 강경파 노선이 생겼고 이러면 로힝야는 이제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버마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불교 중심의 국가가 돼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 로힝야들에게는 계획적인 차별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시민권을 안 준다는 의미는 그냥 그럼 투표권만 안 주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교육권도 없고요. 주거의 자유도 없고요. 그리고 통행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아니네요. 그냥 그림자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니까 벌써 로힝야족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국가에서 대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나는 국민인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진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장투쟁. 순종을 해서 그림자 국민으로 살든지 아니면 무장투쟁을 개시를 했겠죠. 네. 그 전입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그냥 버마인 할래. 나 이제 로힝야 안 할래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전입을 하겠다는 로힝야족들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당시에 버마 정부가 그럼 어떻게 했냐 하면요. 그래? 그러면 니네가 거기서 대대로 살았다는 증거를 가져와 봐. 근데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없나? 자료를 남길 수도 없고. 근본이요? 그렇죠. 뭐 어차피 그 전부터 자치였고 혹은 좀 배척받은 그런 종족이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세금을 낸 기록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 기록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봐봐, 니네 기록 없잖아. 니네 영국 외세 따라서 들어온 놈들이잖아. 니네는 불법 외국인에 불과해. 이거 뭐 방법이 없네. 그래서 결국은 이 울분에 젖은 혹은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은 총을 잡았죠. 그래서 무장 투쟁을 실시를 해요. 1885년 영국은 미얀마의 식민 지배를 쉽게 하려고 방글라데시에 있던 로힝야족을 미얀마로 이주시킨다. 다수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이 중간 지배층이 되자 갈등과 적대감은 극에 달한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영국이 지배하는 미얀마를 공격한다. 일본은 미얀마를 앞세우고 영국은 로힝야족을 지원하면서 갈등을 부추긴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본격적으로 탄압한다. 근데 정부군이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토벌 작전을 펼치니 지역 주민과 그리고 무장 세력 간에 이 단절이 오죠. 그러니까 단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장 세력들이 더 이상 투쟁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뭘 먹어야 되는데 그치. 네, 공급원이 없어. 공급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항을 합니다. 투항한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 아닌 것처럼 거기서 알아서 풀 뜯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시민권이 있든지 심지어 적군이라도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았어, 이 사람이 병원에 있어, 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기록에 없는 사람들이니 누가 죽여도 할 말이 없고요. 죽어서 묻어도 그냥 뭐가 존재가 문제야? 사라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21세기 가장 가혹한 형벌이 존재가 사라지는 거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야, 이거 정말 슬픈 일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로힝야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네. 또 다른 무장 세력이 이제 생깁니다. 그렇죠. 울분에 또 찾겠죠. 네. 정부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니네는 그냥 영국 외세에 따라 들어온 불법 외국인일 뿐이야. 이 기조를 끝까지 가져갔거든요. 네.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 기조예요. 그러니 무장 투쟁 말고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생겨난 거죠. 영국 망명 안 돼요? 영국에서는 그 독립시켜주면서 로힝야족의 일부 권력을 이양하면서 손을 털어버렸습니다. 1978년 2월 7일 날 이 무장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또 군사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작전명이 드래곤 킹이라고 합니다.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그 내위인 정권이, 그러니까 군부 독재죠. 네. 언제나 그들은 외부 세력과 이 내부의 불만 세력들이 다시 역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어라는 네. 불안감에 언제나 떨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불만 세력들, 특히 로힝야들을 정리를 해버리자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싹 다 밀어버리기에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신경이 쓰인 거죠. 그렇죠. 이제 70년 되면 벌써. 그죠. 네. 그래서 좀 머리를 썼어요. 네. 군사작전이지만 인구조사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일부 문제가 되는 지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를 알아내서 이들을 조치를 하겠다.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이유는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위해서다. 무섭다. 네. 실질적으로는 군사작전이었죠. 인종 청소네,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작전으로 20만 명에서 25만 명의 로힝야족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버마 정부는 25만, 20만은 아니고 15만 명 정도의 정말 문제 있는 불법 외국인을 우린 추방했을 뿐이야. 라고? 숫자를 줄여서. 예. 근데 그 숫자의 차이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이제 미얀마로 국명 바꾸고 할 때쯤에 강력한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잘 많이는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난민들이 방글라데시로 밀려들게 된 거죠. 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난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십자사에서 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적십자사에서 현장을 가봤더니 아이고 이 규모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유엔의 도움을 요청. 다행히 1978년 7월 31일 날 미얀마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협약을 맺어서 18만 명의 난민이 다시 돌아갈 수는 있게 된 겁니다. 당시에 방글라데시만 해도 거기도 세계 최빈국이었고 미얀마도 거의 세계 최빈국이었고 그래서 뭐 주요 생산물이 쌀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최빈국 상태에서 이렇게 그 통제 경제를 하니까 이게 수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회 산업 구조라든가 부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받으니까
예를 들면 산업화가 되면 이게 저임금 노동자라도 맞아요. 하는데 그것도 쓸 데가 없는 거죠. 2016년 10월 미얀마 방글라데시 국경에서 이 새로운 또 세력이 탄생을 합니다. 4년 전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로힝야족의 비극을 더욱 극대화시킨 사건인데요. 네. 새로운 세력이 미얀마 군경을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정부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도 이들은 과격 테러 집단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들은 현재 미얀마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거부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내 자치권 돌려줘라. 그렇죠. 우리는 아라칸 자치구의 구원군이다라는 의미죠. 이들이 그러면 미얀마에서 공격을 시작한 거잖아요. 예. 2016년 이들로 인해서 130명이 넘는 미얀마 군경이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고요. 오, 그렇게 많이? 예. 그리고 2017년 8월 25일에는 24개소의 경찰 초소 혹은 군 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으로 약 71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죠. 이 사건 이후로 미얀마 군이 이 단체는 그냥 그 전하고 틀리다. 정말 우리가 발본색원을 해야겠다. 이 뿌리 뽑아야겠다 하고 이 지역 자체를 군사 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외국인 혹은 기자들을 그 지역에 전혀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본격적인 토벌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는 대놓고 잔인할 거야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통해서 이제 로힝야 지역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미얀마 군경한테는 아직도 불법 외국인일 뿐이니까 다시 추방을 실시합니다. 와, 참 잔인하다. 이런 지금 전 세계에서 소수민족 문제가 뭐 정말 그냥 말살 정책하는데도 간간히 있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를 네. 웬만하면 타협을 하는데 네.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서 다른 나라로 가라.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다른 나라하고 갈등 생기지 않나요, 이러면? 안 받죠. 이런 대규모 인원을 받으면 그 나라는 소수민족 문제를 또 안게 되고 그렇죠. 이 주변 국가들이 다 또 소수민족 문제로 복잡한 나라들이에요. 사실 베트남도 그렇고. 그러니 이걸 누가 받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해결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뭔지는 솔직히 세상에서 내가 알기로 지금 내놓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100% 노벨 평화상 그거 해결책 내놓는 거.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될 방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마땅치가 않죠. 몇십만 명을 자기네 나라에서 받아줄 나라도 없고.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자생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법이 사실 만만치가 않고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 갈등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참 답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겹겹이 쌓여온 미얀마의 뿌리 깊은 갈등으로 이 삶의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로힝야족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뭘 좀 짚고 가면 좋을까요? 여기서 뭐 이제 제국주의 국가의 책임, 선진 국가의 책임 또는 국가의 책임 또는 아무리 과거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종족,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참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이런 짓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한다고요. 종교가 달라서 인종이 달라서가 아니고 같은 동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힝야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제가 지금 뭐 저도 잘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국가라는 것이 안 좋은 면도 많지만 왜 국가라는 게 인류가 사람들이 만들어 왔느냐. 바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통합하기 위해 해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국가라는 것은 국민과 지역을 분열시켜서는 안 되고 그거를 통합해 간다는 것이 미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냥 우리가 한번 명심하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적이 꼭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외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면 세계가 외면하는 불쌍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고 이러한 세계의 사실들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라도 직시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결코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